우리가 if문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if문, 조건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if문 중에서는 else if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else if. 그러면 이 else if는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if하고 조건식이 여기 있죠? 그쵸?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else 빼고는 if 하고 조건식 붙고 body 붙고 똑같죠? 그쵸? 그쵸?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else 제외하면은. 딱 하나 붙은 거는 else 뿐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else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이 차이점은 뭐냐? 자, 얘는요, 자바가 이 if문 따로, 이 if문 따로 이렇게 독립적인 조건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else를 붙여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if문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덩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어차피 세상의 답은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 예를 들어 나이에 맞는 출력문을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답은 얘 아니면 얘죠. 그쵸? 출력문 이거 두 개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if문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자바가 이제 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풀고 보는데 자바가 이제 확인하겠죠? if문 봐요. 조건 봅니다. 이거 틀렸네 하고 실행 안 하겠죠? 왜냐? age가 지금 3인데 3은 19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럼 얘는 뭐다? 조건이 false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아직은 조금 어렵죠. 조건문이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조건문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조건문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자, 들어가서 이 조건식도 봅니다. 조건식 보는데 age가 지금 3이에요. 3은 20보다 작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 조건식의 결과값은 뭐가 남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자, false, 얘는 tru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false이면은 무조건 그냥 실행을 안 한다. 인 거고, true이면은 무조건 여부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조건식을 짜나, 이렇게 그냥 출력문 짜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false, 무조건 true 이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건식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식의 결과값이 false 또는 true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true가 맞아가지고 이 출력문을 실행했습니다. 자, 맞게 푼 걸까요? 이 문제에 맞게? 맞나요?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출력문을 나오게 하게 해주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어요. 정답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잘 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else를 붙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이번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자바가 봐요. age가 3임을 인식을 합니다. 자, age가 3. 이거 조건식 참인가요? 아니죠. 그쵸? 그럼 바로 얘 실행해버립니다.
이 조건까지 보고 실행한 게 아니라, 자, 제가 아까 전에 else를 붙이면은 한 덩어리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냥 어차피 얘 아니면 얘인 거를 자바가 알고 있어요. 답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얘 아니면 얘겠지 하고 그냥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10대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자바에서 같다 10 그냥 ag는 10 10은 20과 같다 10과 같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답이 있나요? 자, 자바에서 같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두 개. 자, ag가 지금 30이에요. 근데 10이랑 같다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이거 출력될까요? 안 되겠죠? 밑에 거는요? 자, 여기서 하면 알 수 있는 거는 둘 중 하나가 무조건 true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렇게 false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if문을 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출력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 잘 안 되는데 느리죠? 빨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던가 해야겠네. 자,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새로 들어갈게요. 안 되는 것 같죠? 응? 다시. 자, 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조건식 두 개 모두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래도 뭐라도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else입니다. else는 약간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상. 그러니까 else까지 쓰게 되면은 빈틈없이 수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얘 아니면 얘. 그러니까 이 셋 중 하나는 무조건 출력이 된다. 자, else 조금 다르죠. if문에는 조건식이 있습니다. else if 조건식이 있어요. 그런데 else는 그러니까 어차피 얘 아니면 얘. 그 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건식이 없습니다. 이 둘 중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얘가 무조건 실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if문의 완전식은 이렇게 됩니다. if 쓰고요. 그 다음 else if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lse if를 먼저 쓰거나 아니면 else를 먼저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if부터 시작을 합니다. if, else, if, else를 쓰는데 if, else, if만 써도 되고요. if, else만 써도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아니면 그냥 if만 써도 돼요. 그런데 if만 썼을 때는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차피 답은 얘 아니면 얘다. 일 때는 그냥 else if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렵죠? 원래 처음 들으면은 이게 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식과 같다. 식과 같지 자, 같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 같지 않다 를 쓸 때는 앞에 느낌표를 씁니다. 자, 같다, 같지 않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거 더 어떻게 외우냐. 뭐 안 외우셔도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다음 그냥 요거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같지 않다를 쓸 때는 요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이중 답은 뭐죠? 같지 않다가 나와야 되죠. 그쵸? 왜 그런지는 아시겠나요? AG를 우리는 뭘로 봐야 되죠? 그쵸? 20으로 봤을 때 20과 10은 같지 않다. 20과 10은 같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결과가 얘 아니면 얘예요. 그쵸?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자바 세상에서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같다, 같지 않다. 이 둘 중 하나인데,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름 else if로 감싸줬어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보면요, 자바가 여기도 읽고 여기까지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else if까지 묶으면은 여기가 참이 아니다 그러면 얘를 무조건 참으로 해버려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차피 안 보는 마당에 어디 얘 아니면 얘가 답인데 조건식 붙일 필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수능 문제라고 해볼게요. 수능 13번 문제. 자, 보기와 같은 숫자를 고르시오. 자, 보기 11번 답은 뭐 2. 1번 답은 33. 2번 답은 55. 다음 3번 답은 자, 4번 답은 5번 답.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 몇 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쵸? 답이 1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답이 1번이에요. 근데 요렇게 봤다고 해볼게요. 그냥 if문. 자, 답이 운 좋게 1번입니다. 그럼 요거 출력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잖아요. 수능 문제. 빨리빨리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갔는데 답이 누가 봐도 1번이에요. 그러면 밑에 거듭떠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if문을 이렇게 쓰면요. 자바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else if를 붙여버리면 뭐냐? else if
답이 운 좋게 1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잡아 그걸 알아요. 어차피 답은 얘 아니면 얘다. 인걸 아는 상황에서 1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은 2번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안 본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else를 쓰는 경우, 얘는 뭐냐면, 자, 답 몇 번이 있죠? 5번에 있죠? 5번. 자, 문제를 읽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있고 1번 봤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틀리죠? 얘는요? 틀리죠? 얘는요? 얘는요? 틀려요. 근데 5번까지 굳이 문제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어차피 1, 2, 3, 4번 아니면 답은 무조건 5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숫자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원래 지문이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1번은 11이랑 뭐 보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가장 진짜 쉬운 예로 든 거지. 근데 5번까지 굳이 10이다 라고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1, 2, 3, 4번 아니면 얘가 답인데 그냥 5번 찍고 가면 되죠. 읽을 필요도 없이. 그럴 때 else 쓰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조건식을. 어차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그냥 얘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else if를 안 썼을 뿐이지. else if. 자, 이렇게 쓸까요? 20이다. 자, 30이라 했을 때 얘 맞나요? 아니죠. 얘 맞나요? 그러면 얘죠. 근데 여기까지 굳이 읽을 필요가 있냐 이런 거예요. 이 조건식까지 읽을 필요가 있냐. 이해되실까요? 어차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가 답이에요. 그럴 때 else를 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if, else if 묶거나 아니면 if else 묶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다 각기 다른 독립적인 조건문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if 이렇게 따로 쓰시면 돼요. 이 if문이랑 이 if문이랑은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요. 근데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묶어주시는 게 프로그램 효율성이 좀 더 좋다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if, else if, else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